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요즘에 신용카드를 누구나 다 대부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쓰는 신용카드가 법적으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그것이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걸 별 인식을 못 하는데, 실제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중간에 생길 수 있는지, 신용카드 이용 계약과 관련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리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법 총칙에 그 신용카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판례예요. 그래서 뭐 내친 김에 이러한 오늘 간단한 그러한 이해가 이제 여러분한테 들어가게 된다라면 그러한 신용카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사용 판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공부에 수험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상식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결제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도 뭐 여러분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먼저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드 회사가 있고 카드사, 이 카드사로부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카드 가입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는다. 그래서 카드 이용 계약이라고 하죠. 뭐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이제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떤 홍보용으로 카드 하나 발급받으세요라고 해서 내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카드가 우리 집으로 날라오죠. 그러면 내가 카드사와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카드 가입을 이제 체결한 겁니다. 그럼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물건을 사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또는 영화를 보거나 어디 뭐 서비스를 받거나 이러한 데다가 이제 카드를 사용하죠. 그렇게 가서 사용하는 곳, 거기를 가맹점이라고 합니다. 가맹점. 그래서 가맹점에 가서 뭐 서비스 용역을 받을 수도 있는데 쉬운 걸로 하자. 그 물품을 구입했다.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통상 이걸 그냥 매매라고 하죠. 매매. 내가 샀다라는 얘기.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부터 신발을 하나 샀다. 신발이나 옷을 신발 1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신발을 샀다. 그러면 신발이 나한테 오죠. 이쪽에서 내가 신발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신발을 쓰고 신고 다니는데 10만 원을 줘야 되죠. 내가 신발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10만 원 계약을 체결했으면 10만 원을 줄 의무가 있어요. 즉 10만 원의 채무가 있다라고 하죠. 채무. 이 가맹점은 나한테 1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가 이 물품 구매 계약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가맹점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카드 긁고 돈 안 주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맹점에 잠깐만요. 왜 신발 가져가면서 돈 안 줍니까? 이렇게 안 하죠.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냥 보내줘요. 신발만 주고 네 다음에 또 오세요 하고 보내주죠. 이 사람 바본가요? 나한테 1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그냥 돌려줘. 그냥 보낸단 말이에요. 신용거래죠. 신용거래. 외상거래입니다. 외상. 이거를 현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일종의 외상거래예요. 누군가가 다음에 주는 거예요. 다음에. 당장 10만 원을 당장 주는 게 아니라 다음에 누군가가 준다라는 것을 얘가 믿고서 외상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외상 뭐 이거 알잖아요. 외상으로 돈을 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10만 원 받을 권리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외상대금을 내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얘한테 지급해 주죠. 가맹점한테. 그래서 가맹점에 가면 그 유리문에 뭐 국민카드, 비자카드 뭐 쭉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죠. 우리가 얘네들과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예요. 가맹점 계약. 그래서 이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카드만 받잖아요. 내가 가맹점 계약을 맺은 카드사 카드만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외상대금 10만 원을 외상대금 10만 원을 이 가맹점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 카드를 쓰는 가입자들이 와서 외상으로 사가면 내가 대신 외상대금을 갚아줄게. 이게 가맹점 계약의 내용이에요. 외상대금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서로 합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합의 내용에 따라 이 가맹점은 외상대금을 나한테 청구하지 않고 이쪽으로 청구를 하죠. 이쪽 청구해서 카드 전표를 보내면 카드사가 바로 쏴줍니다. 계좌로 10만 원을 주죠. 그러면 이 가맹점은 신발 팔았고 대금 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관계가 끝난 상태가 돼. 얘는 빠져나가요. 자, 물건 주고 돈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외상대금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죠? 중요한 결과입니다. 이 채권이 소멸하네, 소멸. 아니, 돈 10만 원 받을 외상대금을 카드사한테 받았잖아요. 그럼 원래 이 카드사한테 받기 전까지는 나한테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외상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돈을 받는 순간 이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내가 이 외상대금 채무가 있었는데 이 채무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땡큐죠. 나는 갑자기 신발만 생기고 외상 채무도 없어졌어요. 땡큐. 야, 이거 남는 장사인가? 신발만 받았으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카드사가 이렇게 외상대금을 지급하면 이 카드 이용 계약에 따라서 당신이 몇 월 며칠에 신발 하나 샀죠. 10만 원 샀네요.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저한테 이 카드 이용 계약 약관에 따라서 수수료 뭐 포함하거나 해서 주세요. 뭐 할부로 긁었으면 수수료까지 포함하죠. 또는 뭐 무이자 할부의 혜택이 있으면 그 약관 내용대로 약정한 내용대로 무이자로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카드 대금을 청구합니다. 카드 대금. 그럼 나는 땡큐는 아니네. 신발을 받았고 이걸 면회하기는 했지만 카드 대금 청구하면 줘야 되니까 카드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그래서 내가 카드 대금을 지급하면 나도 해피, 가맹점은 벌써 해피했고 카드사도 해피하고. 자, 이런 외상대금 결제 시스템을 카드 이용의 법률관계라고 하고 이 법률 계약이 3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3개. 첫 번째 시간적 순서로 보면 카드를 발급받은 카드 이용 계약이 있고 두 번째 내가 가맹점에서 카드 가입자가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계약.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물품을 구입해도 채무를 지고 있다는 거. 아직은 외상대금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복잡한 문제로 발생했을 때 이게 기본이 돼요. 그리고는 카드사는 이 가맹점 계약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고 카드 대금을 청구하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면 아직 카드사에 대해서 이 가맹점이 이 전표를 보내가지고 청구하지 않았을 때 아직 돈을 안 받았을 때 그때 가맹점이 가지는 권리는 어떠한 게 있느냐. 여기 이제 조금 더 법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돈을 안 받았다. 즉 신발을 팔고 채권, 채무관계가 외상대금 채권 채무관계가 생겼는데 아직 카드사로부터 대금 결제를 안 받았다. 이때 가맹점은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달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상대금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 채권 있고 또 카드사한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 2개의 채권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즉 외상으로 물건을 파는 순간 이 가맹점은 가입자 나한테도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얘한테도 이 카드사한테 1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2개의 권리가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일반 사람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쪽에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이쪽에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2개의 권리가 2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 2개의 권리를 모두 행사해서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쪽으로 행사하든 이쪽으로 행사하든 한번 행사해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도 소멸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것이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한쪽만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선택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개의 권리가 있고 하나의 권리의 행사에 의해서 만족을 얻으면 나머지 권리는 소멸하는 구조다. 자, 이것을 카드사 입장에서 보면 얘가 얘한테 채권이 있다고 했죠. 네가 네 가입자가 신발 10만 원어치 샀으니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으니까 얘가 채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사지 않았는데 내 밑에 내 가입자들이 사면 내가 채무를 지는 거예요. 그게 가맹점 계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채무를 지겠다. 원래 이 채무는 가입자의 채무였는데 이걸 얘가 인수한 거다라고 해서 법률 용어로 이것을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원래 가입자가 지는 채무를 카드사가 인수한 거다. 근데 이 채무 인수로 가입자의 외상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두 사람이 생긴다. 채무자가 병존한다. 라고 해서 이러한 채무 인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병존한다. 이 가입자의 채무와 카드사의 채무가 병존한다. 라고 해서 병존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카드 가입 이용 계약에서 중요한 법률 용어는 기본적으로는 다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카드사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인수했다고 해서 얘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얘도 채무자, 얘도 채무자가 되는 병존적 채무 인수 관계가 된다. 자, 오늘은 카드 이용 관계를 둘러싼 이 세 명의 법률 관계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 병존적 채무 인수 관점에서 바라본다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